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K3i라는 기업, 오늘 저희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한번 좀 다뤄드리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기본은 좀 알고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K3i가 어떤 기업이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이 상장 직후에 주가가 굉장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K3i가 상장이 되기 전에 이 수요가 이제 예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신천 가격 분포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15,500원 초과, 그러니까 상단이죠. 주가 상단 밴드 초과를 약 42.13%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고, 15,000원일 약 26%,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15,5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의무보유 확약 신청 건수,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시면 6개월 확약이 단 4건밖에 없습니다. 전체 798개 중에서, 798개 중에서 단 4개만 6개월 확약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 상장이 되기 전에 말 그대로 내가 상장되고 나서 이 기간 동안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 주식을 내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할게,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길게 6개월 정도 확약을 했다는 게, 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만들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리고 3개월도 1개월도 15일도. 자, 근데 우리 K3i는 미확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98건 중에서 794건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건수 미확약이었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바로 내가 주식을 팔아도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그냥 상식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을 됩니다. 자, 근데 그 상장이 되기 전에 이런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우리가 건수를 좀 만약 미리 체크를 하신다면, 상장 첫날 막 주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난데, 이 주식이라는 것에 100%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6개월 그리고 3개월 정도의 확약 건수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심한 경우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3개월에서 6개월이란 기간 동향은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K3i 같은 경우에 미확약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공모가 되었을 때 그룹별 배정 현황을 좀 보시면,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이렇게 좀 나눠서 총 요 정도 140만 주가 공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약 한 3배 정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첫 상장일이었죠. 8월 20일 날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가 이 의무보유 확약 신청 건수를 봤을 때 미확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물량이었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8월 20일 날 우리 K3i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67만 6천 주가 순 매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약 11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을 상장 딱 하자마자 바로 그냥 던져버렸죠. 그런 물량들을 우리 개인분들이 다 받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요때 딱 들어오셨던 우리 개인분들 나가시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순 매수세가 또 강하게 붙은 날들도 상당히 좀 많았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요때가 8월 20일 날 딱 상장되고 나서 첫날이었죠. 그 뒤로 지금까지 주가는 너무나 아쉽게도 우하향만 좀 내려꽂고 있죠. 공모가가 15,5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740원,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엄청난 하락세가 이렇게 나왔고, 그 원인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도세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우선 정리를 드릴게요. 정리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 K3i가 어떤 기업인지는 우리가 좀 간단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당사는 AR, VR, MR 및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XR 솔루션 보유 기업이다. 자, 여러분 막 너무 좀 헷갈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AR, VR, MR을 묶어서 XR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제 앞으로 우리는 XR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 엔진인 뭐 이런 저작 도구와 또 이런 뭐 기술들을 개발을 했대요. 그러면서 물리엔진 기반의 증강과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그러니까 요게 증강현실이고 요게 가상현실이고 요게 혼합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냥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XR 관련 기업이고 요거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재무 추이를 한번 좀 보실게요. 보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좀 오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21년도 연간, 22년도 연간, 23년도 연간과 24년도 상반기 6월 30일, 6월 말일까지 기준입니다. 자, 보셨을 때 21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약 52억 원 정도였죠. 그리고 22년도 때 약 10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때 13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다가 24년도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2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아직 올해가 다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간 실적들과 놓고 비교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곱하기 2를 해봤을 때 일단은 이 전년 수준의 매출액은 도달을 해줄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1년도 영업이익 때는 약 5억 2,700 정도 적자였어요. 자, 그리고 22년도 땐 17억 4,800만 원 정도 양전,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년도 때 11억 1,500만 원 정도면서 흑자 유지를 해 주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소폭 좀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요. 24년도 상반기 때는 지금 여러분들 5억 5천 정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그런 좀 흐름이죠. 만약에 사실 이 반기 매출액 또 이 전년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년 이쪽이죠. 전년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눈에 띄는 성장성,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 이미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만 도달이 됐어도 곱하기 2를 해봤을 때 이미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매출액적인 성장성은 이어가 주네, 이렇게 아마 생각은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매출액도 사실 반토막이 안 되죠. 자, 130억과 62억이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도 23년도 연간 매출액 부분 50% 미만이고요.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갑자기 일단 또 상반기 기준 적자가 딱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찬물이 또 확 끼얹어지는, 그러니까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K3i의 지금 진행 중인 진행률이 적용이 된 수주 계약 현황을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 24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는 1,000원입니다. 보시면 이 수주 총액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자, 미청구 공사와 공사 미수금을 봐야겠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고 보셨을 때 그리 큰 금액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셨을 때 이 품목, 제가 이 품목을 보고 조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자, 일단은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공공시설 4개소의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자, 밀양 나왔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내려다 보면요. 아양 기찻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산이 나와요. 경상북도죠. 대구 옆에 붙어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쭉쭉쭉 내려가 보면 또 영천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XR, 즉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은 여러분들 이 미래 선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보다 수도권, 서울을 필두로 한 뭐 경기 북부권 한 요 정도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을 활발히 해야만, 그래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좀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 마련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K3i 같은 경우에 수주 계약 현황을 보셨을 때 좀 이런 좀 지방 소도시권 요런 쪽 계약 건수가 좀 많다라는 것도 일단은
사실상 그렇게 큰 비전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그런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자,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의 대장이죠. 이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회사죠. 메타 커넥트 2024라고 해서 연례 컨퍼런스 행사, 이 메타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 바로 이 스마트 안경이 이렇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뭐 이 안경을 딱 꼈을 때 뭐 인스타그램도 이제 연동이 되고 뭐 릴스와도 연동이 된다. 이런 좀 굉장한 좀 신박한 그런 기술력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경을 꼈을 때 이렇게 뭐 도자기를 빚거나 어떤 과일을 보거나 이런 뭐 강아지들을 보거나 했을 때 그 안경에서 직접적인 이 사물과 좀 연관된 정보를 내가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탑재가 되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애플 비전 프로가 얼마에 출시가 됐는지 딱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납득이 갔을 겁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한 대당 3,500달러였어요. 3,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00만 원 돈 좀 안 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 허들 자체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메타의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에 약 300달러로 이 애플 비전 프로와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11배에서 1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확 절감시켜주는 그런 좀 효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현지에선 굉장히 좀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 기사를 제가 좀 찾아올 수 있었고, 자, 이를 통해서 이 메타라는 대장 기업이죠. 이 메타라는 기업의 행보를 좀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XR 플랫폼 기업들도 어떻게 좀 편승을 좀 할 수 있고 기술력을 좀 확장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는 또 어떻게 모색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해 있는 가장 큰 과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추적 관찰을 해 가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좀 제작을 해 보았고요. 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뭐 추가적인 이슈나 어떤 정보도 올라올 때마다 저희 대기업에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